시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시장도 짚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수급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지난주에 다뤘던 일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지주사, 초전도체까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일정 체크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진행이 될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장을 봤을 때는 이슈, 외국인들 오늘 샀어요. 지난주에 너무 많이 사가지고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초반에는 코스피 쪽 매도가 좀 나오다가 막판에 오히려 순매수 한 1,700억대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야. 왜냐면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만 사고 다른 애들은 팔았습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코스피가 1,700억 순매수죠, 외국인이. 그런데 삼성전자가 1,400억, 삼성전자 1,400억 플러스 현대차, 현대차를 진짜 미친듯이 쓸어담고 있는데 1,900억. 자, 이러면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합치면은 대략 3,300억이에요.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를 빼면은 사실상 이 두 종목을 빼면은 순매도 한 1,600억이 오히려 코스피에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좀 아쉬웠던 게 순매도 크게 차지했던 게 요거 네이버 같은데, 네이버가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이 좋게 나와서 급등을 했어요. 거의 10% 가까이. 하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 1,000억 매도를 하면서 기관들도 거의 1,000억 가까이 매도를 했죠. 이런 흐름이 나와주면서 금요일의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하면서 이제 마감됐습니다. 자꾸 이런 흐름들 때문에 국장은 단타만이 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현대차, 기아차처럼 이렇게 연속성 있게 계속 올라와 주는 종목들은 정말 가끔 나오고, 대부분 이렇게 재료 나오고 다시 폭락, 실적 좋았다고 해도 다시 폭락, 실적 안 좋았다고 하면 다시 오르고,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기 어렵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나라 국장은 특히. 자, 그러면은 현대차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얼마나 쓸어 담았냐? 거의 9천억이에요. 9천억을 쓸어 담은 이유는 물론 저 PBR에 대한 정부 정책 이슈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계속 떠들썩하게 나왔던 뉴스죠. 토요타 쇼크. 35년간 속였다고 합니다. 품질 부정 이슈가 커지고 있고 여파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1989년부터 64개의 차종에서 총 174건의 품질 부정이 일어났다. 무려 35년간 속인 셈이라고 합니다. 이게 점점점 확산이 되면서 토요타에 대한 신뢰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은 글로벌로 봤을 때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은 토요타가 이런 타격을 받으면은 우리 현대 기아차도 일부 반사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반사 이익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PBR에 대한 어느 정도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토요타 쇼크에 따른 반사 이익,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그러면 반사 이익을 보면서 현기차가 일부의 점유율을 뺏어 오기만 해도 자동차에 대한 연간 판매 컨센서스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도 특징적이었던 게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같이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덜 올랐던 종목들, 또는 지난주에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을 키 맞추기 형태로 순환매가 좀 들어왔던 게 오늘 시장의 또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현이와도 보시면은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날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오늘도 상승형 음봉, 나름대로 추세를 좀 유지를 해주면서 마감이 됐는데, 대장주가 약간 이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키 맞추기 형태로 또는 덜 올랐던 종목들 순환매가 들어왔다. 그 중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냐? 화승 RNA 이런 종목들도 오늘 24% 올라와줬고, 자, 모베이스 전자도 살짝 올라왔던 게 특징적이었는데, 그것보다도 그래도 거래대금 크게 터지는 종목들은 서현이와 성우 하이텍, 에코플라스틱,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거래대금은 괜찮게 터져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현대기아차 형님들 조금 눈치를 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똑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차트 관점에서 의미 있는 가격대의 돌파가 얼마 남지 않은 종목들이나 거래량이 줄어든 눌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현대기아차도 지금 이렇게 강력한 추세가 형성된 만큼 어느 정도의 추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대기 매수세에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2월 8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럼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저 PBR 관련주와 현기차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시장에서 옵션 만기일이라 여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 세력들 간의 힘겨루기 싸움이 진행되지 않을까. 가격을 방어하고 싶은 자 또는 상승으로 가격을 터뜨려서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세력 간에 어느 정도의 수급적인 싸움이 나올 수 있어서 목요일 딱 우리 설 연휴 전날이네요. 그 전날이든 그날이든 조금 변동성 확대는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도 여러분들 일정상에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력한 또 주도주 역할을 했던 거,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은 현대차, 기아가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어서 오늘도 자동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3등, 이렇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4등을 하고 있네. 신성 델타테크. 야, 초전도체 끝나지 않네요. 그죠? 초전도체 왜 올라가냐? 저번에 다 체크했던 내용인데 3월 달에 이슈가 있죠. 미국 윌리엄 앤 메리대 연구 교수가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 검증을 위한 발표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던 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지금 한 달 전부터 미리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한번 체크를 했던 게 9만원을 터치를 한다는 거는 대부분 라운드 피겨인 10만원 돌파한다는 마인드 아니냐, 한 번은 터치한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진짜로 거래대금 거의 6천억 터져주면서 10만원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또 여기 관련해서 뭐 다른 종목들 파워로지스나 뭐 다른 종목들도 조금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확실한 대장은 오늘 거래대금을 봤을 때 신성 델타테크다. 얼마만큼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아직 기대감이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한 달 내내 랠리를 가진 않겠죠. 테마의 특성상 변동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의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조금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 외에도 특징적이었던 거는 저 PBR 관련주들 저번 주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속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했었어요.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차익 실현이 꽤 나왔습니다. 삼성물산도 오늘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차익 매물 쭉 나왔어요. 그런데 역시나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어.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이렇게 거래대금 크게 들어왔었고 대형주에서는 패턴의 특성상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매매로도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물산이 이렇게 대기 매수세 야금야금 들어오면서 특정 가격대 돌파가 나오니까 슈팅이 한번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고,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점 대비 고점이 무려 한 7% 이상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얘는 또 시간 외에서도 지금 벌써 또 2% 넘게 또 오르고 있는데 계속 저 PBR 관련주들 이번 주까지 계속 변동성 확대되고 움직임 잘 나와줄 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다음 지지라인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게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동성 잘 나왔던 거, 이런 또 금융, 하나금융지주, KB금융도 오전에만 보면은 너무 무서웠어. 왜? 오전에 음봉이 이랬어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어. 그래서 와, 얘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을 것 같아. 야,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구나, 이렇게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자, 딱 전저점 부근이자 5일선 근처에서 갑자기 프로그램 매수가 의심되는 기계적인 매수세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더니 어떻게 됐죠? 분봉상 보시면은 이렇게 올려버리네. 저점 올려주면서 오늘의 종가까지도 돌파가 나와주면서 얘도 어떻게 보면 저점 대비 9%. 야, 이렇게 대형주가 변동성이 잘 나오는 시장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KB금융도 마찬가지. 하나금융지주보다는 좀 적지만 저점 대비 한 5, 6% 정도 움직임은 나와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 PBR 관련주들 여전히 거래대금 크게 터져주고 있고 몇몇 종목들 또 차별화한 모습 나와주면서 이번 주 동안에도 계속 순환매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지만 아쉬웠던 거, 우리 또 반도체 AI 종목들은 조금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 대장주였던 제주 반도체가 오늘 무려 11% 하락이 나와주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물론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했다고 모든 게 끝, 이런 건 아니고 아마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 만큼 이렇게 라운드 피겨 가격대나 전고점 라인이나 이런 자리에서는 또 일부 반발 매수세에 들어올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는 조금 꺾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갤럭시 24도 다 나왔고 비전 프로도 나왔고 여러가지 반도체 관련된 일정들은 일단은 일단락됐고, 지금 워낙 자동차 쪽이, 지주사 쪽이 핫하기 때문에 초전도체 핫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단 반도체 쪽은 야, 당분간 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빠져나가는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오히려 이거 역발상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또 과하게 하락이 나와준다면은 또 다음 일정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텐데
텐데 그 다다음 수를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또 계속 추적을 해야겠죠. 비전프로 2월 2일 날 나왔죠. 비전프로 나왔는데 관련주들은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오전에는 반짝 상승하면서 뉴플렉스 8%, 코세스 6%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말간에 후기 영상들이 막 올라오는데 테크 유튜버들 후기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보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히 다르다. 애플이라서 다르다. 혁신적이긴 하다. 이런 내용도 달아주고 있고 실제로 신기하더라고요. 카메라가 아래도 다 달려있어갖고 손가락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다 클릭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쳐다보는지에 따라서도 아이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신기한 부분들이 있어서 반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어떻죠? 냉정했어요. 반응은 나쁘지 않았는데 자 그래도 재료가 노출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반짝 상승했다가 차익 실현이 세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쪽에 거래대금이 또 많이 몰리는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딱히 그런 게 없었다면은 한두 차례 좀 더 움직임이 나왔을 수 있는데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아쉽지만 일단은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왔다. XR 쪽은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오늘 시황에 대해서 대부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내에서 오늘 자동차 부품 도요타 쇼크 이슈로 계속 이슈가 살아서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몇몇 아직도 저 PBR 관련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도 계속 변동성 나와주고 있다. 일부 개별주들 초전도체 포함해서 한 번 더 이제 이번 주 변동성 어떻게 나와주는지 관심 있게 한번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한번 봐야겠죠. 일정 내에서도 여러 가지 힌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매주 시작하는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나온 뉴스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메타가 폭등을 했죠. 메타가 20% 폭등이 나와주면서 거의 또 다시 또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월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연설을 했는데 사실상 뭐 특별한 얘기보다는 지난번에 FOMC에서 얘기했던 당분간 금리 인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뭐 비슷한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본다면은 큼직큼직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 실적 발표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화요일도 대만 증시는 휴장 그리고 미국의 ISM 비제조업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일에 조금 있는데 수요일이 이슈가 큼직한 게 일단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KBS와 신년 대담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왜 봐야 되느냐 아시겠지만 우리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뭐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종목들이 또 테마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국장 뭐 특징이긴 하지만 사실 국장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이야기하거나 바이든이 얘기할 때마다 또 관련주도 다 움직여요. 우리가 항상 엄청나게 큰 대형주 빅테크만 봐서 그렇지 미국 내에서도 테마주들 중소형주들 다 있습니다. 거기서 더 스펙타클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가 대부분 미국장은 뭐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아마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반짝 오르고 또 하락하는 이런 테마주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비대면 진료도 얘기했고 저출생도 얘기했고 교육 관련해서 뭐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뭐 수요일날 방송 전에 뭐 미리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일정 체크해서 보시는 분들 관심 있게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 아기상어 극장판 영화 개봉 아니 설마 했어요.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들거든요. 와 설마 했는데 오늘 올라버리네. 삼성 출판사가 야 이거 물론 올라갈 땐 다른 뉴스를 붙이긴 했어요. 뭐 프랑스 관련해서 무슨 상을 받았다 하면서 뉴스를 올리긴 했는데 아무튼 이 종목 17%나 올리면서 전고점 부분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요런 일정도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민간 투자 110조 원 이런 것도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이벤트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실적 발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에코프로 H, 에코프로 멀티 다 발표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일제히 실적을 발표하는데 예상을 봤을 때는 뭐 컨센서스에서 뭐 크게 변화가 없어서 그냥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크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나 변동성이 커지는지 정도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정리를 하고요. NC소프트도 있긴 하네요. NC소프트는 별로 실적이 기대가 안 되는 또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보죠. 자, 그 외에 우리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하필 우리 설 연휴 전날에 또 얼마나 또 형님들이 흔들고 마무리가 될지
될지 그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매수세가 외국인들이 강하게 먼저 들어온 만큼 엄청나게 큰 이변이 과연 나타날까? 어느 정도 끝까지 상방으로 밀어 올리면서 콜 매도나 풋옵션 플레이어들을 최대한 압박을 주면서 끝나게 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있다. 그 다음에 금요일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증시 휴장 설날입니다. 월요일까지 휴장이죠. 그래서 아마 또 연휴 전에는 단타 좋아하시는 형님들 현금화하기 위해서 또 무슨 현금이 필요하죠? 또 우리도 용돈, 조카들 용돈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아니다. 화요일까지 매도를 해야 되나? 잠깐만. 이틀 전이니까. 화요일날 매도하면은 목이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약간 목요일날 돈이 들어오려면은 화요일날 매도를 해야 되네. 야, 그럼 내일인데 안 되는데. 우리 형님들 그래도 용돈 줄 건 따로 있겠죠. 그죠? 그렇게 뭐 다 용원까지 끌어 모아서 미수몰빵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요일날 매도를 해야 목요일날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는 특별한 일정은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있습니다. 뭐 대부분 다 실적 발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체크 못한 이슈들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인도 법인 IPO 추진 9월, 11월 상장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단독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건 많이 없어요. 일본처럼 저PBR주 정상화, 주주 환원이 필요하다. 이런 뉴스들도 계속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것들밖에는 딱히 끔찍한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을 정리하고요. 이번 주 또 설 연휴도 있는 만큼 너무 또 무리하게 매매는 하지 말고 확실하게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왔던 종목들 내에서만 큰 욕심 없이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멘트입니다. 불완전한 이해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틀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실수를 고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자, 조지 소로스가 한 말인데, 자, 그쵸? 우리는 항상 완벽하지 않아. 우리는 항상 잘못된 판단, 편견, 안 좋은 습관, 우리는 정말 문제 덩어리입니다. 사람이란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틀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죠. 이런 틀리는 거, 실수하는 것들을 계속 똑같은 실수를 무한으로 반복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그럼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